아이고, 무릎 쑤셔. 살을 빼세요. 무릎인데 살을요? 그럼요. 체중의 3배가 무릎으로 갑니다. 오늘부터 제 무릎에 사과를. 네, 오늘의 궁금증. 무릎 관절염 평생 치료해야 하나요? 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은 쉽게 낫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난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젊은 시절로 관절 상태를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든지 개개인에 맞춘 그런 치료법을 병행을 하면은 관절 주변이 튼튼하게 되면서 일상생활 중에 불편한 통증이라든지 아픈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심지어 완쾌도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목에 손목, 손가락 등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다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무릎이 특히 많은 걸까요? 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그런 이음새가 조금 허술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절에 비해서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고 우리 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상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미애 선생님,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신체 중에 어딜 좀 많이 사용하죠? 당연히 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발바닥에 닿는 그런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항상 무게와 충격을 건드는 그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절보다는 퇴행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쓰면 쓸수록 관절염이 이렇게 생길 확률이 많을 테니 그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확률도 높아지겠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단 오르거나 내려갈 때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면서 무릎 많이 부여잡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자체가 점점 얇아지고 손실이 되면서 윗뼈와 아랫뼈가 맞닿으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통증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관절염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관절이 퇴화도 안 됐는데 올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젊다고 관절 질환을 무조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30대, 40대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퇴행으로 인한 증상은 아니고요. 보통 무릎에 생긴 부상을 장기간 방치해 둠으로써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넘어지거나 뭐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 말인가요? 주로 그런 경우겠죠. 그 외에도 뭐 잘못된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체중 증가, 비만도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인데요. 체중이 무릎 관절에 주는 압력은 보통 한 3배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5kg 정도 늘어나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그 3배인 한 15kg 가량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제 체중이 3배라면 저는 오늘부터 제 무릎에게 사과해야겠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관절염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 관절염 의심해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을 때, 쪼그리고 앉을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면은 관절염 초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증 외에도 관절 소리가 좀 둔탁해진다거나 움직일 때마다 자주 소리가 난다거나 그래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저 그런데 이거 갑자기 생각난 궁금증인데 말입니다. 네, 뭐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막 와드득 소리 날 때도 그것도 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반반이에요. 그거는 무릎 속에서 보통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평소 소리만 나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통증이 같이 좀 동반이 된다거나 소리가 좀 양상이 좀 틀리다거나 그렇다면은 류마티스 그 관절증이라든지 감염성, 외상성 등의 그런 관절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주변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간단한 검사라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도 찾아온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첫 번째 팩트체크. 무릎이 아플 때 파스 붙이면 효과 있나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는 가능해요. 갑자기 운동이라든지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된 후에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에는 그런 파스를 붙이면 진정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된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 이렇게 무릎 속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파스로는 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파스로 우선 급한 통증이라도 잡는 거라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떤 파스가 추천되겠습니까? 쿨? 핫?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오래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성질의 파스를 붙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급성으로 생긴 무릎 통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시원한 냉찜질이라든지 쿨파스 계열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파스에 관련된 팁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팩트체크.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은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도움이 안 됩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무릎 주변의 근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보호대보다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좋겠죠. 벽스쿼트라든지 다리 올리기 등등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파스나 보호대도 아니고 우선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하트는 꼭 댓글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